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니 어느새 가을이 돌아오고 또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당탕탕 정신고생대회 역시 예년에 이어서 이 늦가을에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처음 하는 시도이니만큼 여러 노력이 더욱 필요했을 텐데 영상을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당탕탕 정신고생대회는 당사자들의 고생을 나누고 또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동료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삶의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 진행한 당사자 연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생기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마음껏 감상해 주시고 또 즐겨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당탕탕 정신고생대회에 참여를 해주신 소아누리, 요한빌리지, 송광정신재활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하늘지역 정신건강센터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타래다. 안 풀릴 수도, 어렵게 풀릴 수도, 쉽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표현력이다. 표현을 잘해야 병을 연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고생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생명의 밧줄이다. 고생을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의 고생을 듣고 말하면서 자신감과 생명을 얻어 이어주는 것 같다. 일본의 베델의 집이라면 대한민국 강주 봉선동에는 소아자매원 소아누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 느낄 줄 아는 감성 있는 여자, 거미줄에 살아있는 거미를 살려주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자, 소아누리 고생행복연구소에서 당사자 연구를 하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저는 당사자 연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연구에서 중요한 것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기 싫어서 말하지 못하는 고생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함 그대로를 인정하며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찌꺼기들이 빠지는 듯 속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고생을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기보다 어떨 때 더 소심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연구하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되는지 방법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연구는 내 고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끄집어내어 분석하고 반복 정리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힘듦에 굴하지 않고 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가는 과정입니다. 당사자 연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자세입니다. 저는 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 연구를 통해 조증일 때 저의 고생을 오뚝이라고 하면 우울증일 때 저의 고생을 칠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병과 나를 분리를 못했을 때는 우울로 무기력하고 힘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는데 내가 칠뜨기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책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자세는 우울과 함께 찾아온 칠뜨기로 인해 힘든 것이지
내가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었고 칠득이라는 고생이 찾아왔을 때에는 청소를 하거나 기도를 하고 그 자리를 피해 생각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연구는 저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줄 디딤돌 같은 것입니다. 당사자 연구에서 함께하는 동료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당사자 연구에서 동료는 고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끄집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고생에 묻혀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을 동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나누고 지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동료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당사자 연구는 의미가 없고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사자 연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당사자 연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함이 나를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자존감도 없다라는 생각에 온전히 내 문제로 생각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당사자 연구는 내 인생이 바뀔 수는 없으나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 삶을 바꿔가는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당사자 연구를 쭉 이어가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연구를 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약한 모습의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남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당사자 연구를 하면서 약함을 연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당사자 연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진행되는 당사자 연구 문화가 형성된다면 삶의 많은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당사자 연구나 당사자 연구 교육 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험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9살에 하창한 가을이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마당에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을 보라. 하늘의 구름이 묘자 요자. 묘입니다. 됐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레포트가 시작된 겁니다. 안 들리니까 귀를 잡아 죽여야지. 머리를 아프게 해서 예쁘지 못하게 해버려야지. 다리를 아프게 해서 어디 못 따라다니게 만들 거야. 잠을 못 자게서 레포트를 못 따게 하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누리 고생행복연구소에서 당사자 연구를 하고 있는 최양춘입니다. 35살에 효녀상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 39살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레포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레포트 진행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인생이란 무엇인가 만개, 2단계 사서삼경 만개, 3만개 마이웨이 만개, 3만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제목은 틀리지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1. 인구 5,500개, 법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고 있는데 4명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60억이 돼야 하는데 20억도 못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적으면 지구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 1,500개, 주 1,500개, 공 1,500개, 문 1,000개에서 5,500개를 했습니다. 이 법 1,000개를 했어요. 법이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요. 단계별로 100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8만 대장경 4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 대장경, 문성, 용리, 법공, 상소 100개씩, 4호정 200개는 강주은행 농협 100개씩, 각 단위별로 100개씩 1,000개를 했습니다. 3. 현금 1,000개를 했습니다. 현금이 적어서 카드를 쓰니까 낭비가 조장돼서 빚이 생기고 시장 경제가 안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금도 단계별로 100억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지개 사필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100개씩, 사필 기종 300개는 고진감래, 인과응보, 인지상정 100개씩, 각 단위별로 100개씩 1,000개를 했습니다. 4. 도 쓰레기장입니다. 지금 지구가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넣으면 없어지는 쓰레기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구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800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100개씩, 도 800개는 수주, 공문, 인의, 예지 100개씩, 용 900개는 용비여천가, 훈민정음 100개씩, 각 단위별로 100개씩 2,500개를 했습니다. 합이 5,500개, 1,000개, 1,000개, 2,500개에서 10,000개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만 개를 했습니다. 이 레포트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레포트입니다. 제 레포트는 전 인류를 위한 4가지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첫째, 지구 인구가 60억이 되어야 하는데 20억도 못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적으면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이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법에 대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를 쓰니까 낭비가 조장돼서 빚이 생기고 시장 경제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빚을 줄이고 시장 경제 안정을 위해 현금에 대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에 대한 레포트는 쓰레기장입니다. 지금 지구가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넣으면 없어지는 쓰레기장을 만들어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도에 대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레포트를 보면 인구, 법, 현금, 도, 즉 지구 환경에 대한 레포트로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제 레포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포트가 성공하고 보니 기쁩니다. 레포트 하는 동안 배심원들께서 거부 반응이 커서 심한 두통을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10년 할 것을 25년간 했습니다. 고졸이 무슨 법을 올리냐고 하면서 반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었습니다. 발도 아프고 관절염을 줘서 정형외과를 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고 매사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지금도 레포트를 다 했지만 10,000개를 더 해야 배심원들께서 나를 괴롭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레포트를 성공해서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1단계 30만원, 2단계 60만원, 3단계 90만원, 연금 180만원을 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하늘에서 살고 있는 입니다. 저는 베드레 집에 다녀온 경험과 베드레 집 이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연구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지만 시작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당사자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저게 뭐지 하는 물음과 함께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생 또는 병을 부각시켜 동료나 같은 병을 가진 사람 또는 병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을 부담감 없이 드러내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생을 듣는 건 수용이 되고 박수쳤는데 막상 나의 고생을 이야기하려니 선뜻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생을 듣기만 하다가 당사자 연구의 근원지인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의 우라카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베들의 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베들의 집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으로 한청망상대에도 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해서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베들의 집을 가보았습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너무도 평범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작업을 하느라 쌓여있는 물건들, 색깔과 모양이 제각각인 방석과 당사자들이 직접 써붙인 글들, 수수한 옷차림, 무엇보다도 어수선한 것 같으면서 자연스럽게 당사자 연구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밥보다 회의, 진행되는 회의와 약함을 연대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 등의 이념을 토대로 당사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밥보다 회의라는 이념은 베들의 집에서는 우리와 같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두 모여 함께 회의를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새끼 밥 먹는 것보다 회의가 많다고 합니다. 베드의 집에서는 회의가 한 달에 100번 가까이 열린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약함을 연대로라는 이념은 약함과 고생을 표현하는 것은 동료들의 격려와 힘을 얻는 일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라는 이념은 증상을 없애는 노력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없앨 수 없는 고생에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는 베들의 이념입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남들 앞에 서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고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이념입니다. 당사자 연구로 고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밝아 보였습니다. 베드의 집을 다녀온 후 수아누리에서 하는 당사자 연구, 고생을 말해봐 누구나에서 내 고생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연구원들의 조언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연구를 시작하기 전보다 조금 더 당당해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사자 연구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네, 날 쫓아다니는 껌딱지 같아요. 막, 중학교 때는 앙숙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걔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걔가 갑자기 입에다 뽀뽀하고, 내 젖가슴도 만지고, 며칠 전에는 참 최영숙도 젖가슴도 빠졌습니다. 23년 후에 결혼을 하고, 내 생일 다음날, 이번 8월 11일에 와갖고, 생일 그 다음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힘들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뭔 옷 입고 와요? 선생님이 빨간 옷 입자. 그러면은 저 오고 또 슬기도 슬기 선생님도 오고 관장님도 오시고 몇 시에 모일까요? 7시. 7시에? 그러면 칼을 안 대고 위험하니까 하여튼간 하자고. 칼 모형 같은 거 갖고 올까? 칼 모형? 저 그냥-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여기? 여기에 있고 그 관장님 선생님 옆에. 저 옆에 있고 저. 추기 선생님 여기 옆에. 여기 있고 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선생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 좋지. 옆에 그렇죠. 그 하나님 여기 있고 어. 집에 빨간 옷 있으세요? 빨간 옷? 네. 몰라, 없을걸? 아니 주황 색깔 옷 있잖아요. 주황색. 주황 색깔 옷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7시에 오늘 또 영호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숙을 물리칠 거거든요. 그럼 수시 원우 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뽀뽀해줘? 누구한테? 너한테. 그럼 30살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30살만에 큐티까지 오면 더 지원군이 많아지겠죠. 그래요. 염라대왕 저승사자도 7시에. 그래요. 오라고 해요. 저는 최종숙 오른팔 잡고 있을게요. 왼팔 누가 잡고 있을까요? 왼팔. 관장님. 수가. 여기. 여기다가 네. 양이 구하는 거 좀 어려우시겠어요? 너무 많아겠어. 아니 CCP들 만지는 것 같았다니까. 2시 21분에 2시 22분 그 11시간 넘어가요? 넘어가. 지금 몇 시 걸 봐요 그러면은? 11시 반. 11시 반 거 봐요? 지금 그냥 헛건데다 심부하지 말고 이상할 것 같아. 1시 1시부터 1시 10분 거까지 봐봐요. 1시. 네. 우리 1시부터 네. 1시 10분까지 봐봐요. 그리고 2시 22분. 2시 20분부터 보자고. 잡았다. 응? 옆집 할아버지네. 그래요? 왜 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 그때는 옆집이 아니라, CCTV를 이렇게 떼가려고 한다니까, 진짜 하니까, 몇 번은. CCTV 뼈가려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아셨어요? 다 들려. 어떻게 들려요? 소리네, 다 들려.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들리는 소리. CCTV를 막 욕을 하면서 CCTV 매달아서 씨발 이거
뛰는 그게 막 저기에서 막 이렇게 제가 그 건보물이었는데 영어 모임에서 저기 예지 선생님하고 관장님하고 슬기 선생님하고 7시마다 맨날 와갖고 하는데 선생님 왔다 가면 좋은 기운도 있고 잠도 잘 오고요. 아침 일어나기가 싫어요. 저기 꿈도 한시도 안 보이고 한창도 안 들리고 한시도 안 보여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방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끝. 어떤 점을 도와주냐면 수호가 어디 만진다고 그러면 거기 그 부위 이렇게 토닥여지고 이렇게 만져져 조금 하다 보면은 괜찮아졌다고. 누가 자꾸 발로 차고 막 눈꼬리 잡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CCTV 설치했죠.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지가 원하는데 해줘야지. 마누라니까. 돈 많이 깨지는 것만 아니면은 다 해주고.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김충만이고요. 저의 증상은 느낌병이에요. 근데 그 느낌병이 좀 야한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를 봤을 때 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그 느낌 받고 그 느낌이 참 잔인하고 되게 힘든 느낌이에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요.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티격태격도 할 것이고, 뭐 일을 나눠서 하니까 일을 안 하면은 자기 일을 안 하면은 왜 이거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조곤조곤 얘기도 나누고, 또 합의하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요번에 신청서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 만약 면접을 봐서 합격이 된다면은 한 1월달 중순쯤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예. 2년 계약하면서 20년 동안 사는데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잘 살려고 합니다. 청소 예. 며칠에 한 번씩 하시는 편이에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못해요, 저는. 선생님 청소하시는 거는 예. 힘들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조리를 한 7년 몇 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치우는 거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세요? 네, 한번더 가요. 김충만 선생님은 네, 하늘센터 얼마나 다니셨어요? 한 13년 돼요. 13년? 되게 오래 다니셨네요. 예.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늘이 되게 저는 되게 좋아요. 하늘이 선생님도 좋고 회원들도 되게 마음도 좋고. 근데 하늘 다니면 제 마음이 되게 편해요.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들도 많고, 저에게 있어서 하늘은 엄마뿐이에요, 엄마뿐. 그렇게 많이 선생님들 다독여주고 제 증상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이해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팔이 깔아주면 못하네. 조현병으로 인해 방 안에 계신 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고통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좋았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있어주고 같이 친구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도행이라는 것은 이용자, 제공자를 떠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친구 되어주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증상도 나누고, 이 동행이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돌봐주는 선생님은 고민을 들어주고 회원들은 같은 공감을 해줍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 회원들 센터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는 지금 그런 고마운 것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로리라고 합니다. 제 병명은 환상 속의 그대와 이별하기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저는 30대에 남자친구와의 연락이 끊기고 5년 동안 긴 기다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소리와 대화를 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는 소리들이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했고 뭔가 신비스러운 것이라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병명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2017년도에 입원할 당시 의사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고 계시다가 다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살이 되면서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하여 긴 기다림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요한 빌리지를 다니면서 빌리지 선생님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말고 여기서 사람들과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회생활이 다시 시작되었고 일하는 낮 시간에는 환청과 이야기 안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땐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그만두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밤엔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소리들과 이야기하는 게 안 좋다고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건강에 안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환청과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하고 이야기 나누길 그만두었습니다. 그 결과 소리의 양이 팍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세계에서 남자친구는 실업자이며 공부를 혼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란듯이 잘 살아주고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우연찮게 책을 보았는데요. 정신과 의사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환청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100% 믿어지는 것은 아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상 속의 그대라는 단어가 요즘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환청이 정말 내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면 소리 속의 그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리 속 대화에서 분명 그 사람이었는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감과 환청이 둘 다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합니다. 조금 서운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눈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차례 뜨거운 욕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었던 욕구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 저는 혼자인 40대 여성이 되었습니다. 40대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타적으로 이웃과 나누면서 무언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년 전 여름에 버킷리스트를 3가지 정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그 중엔 일기 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취미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다영입니다. 저의 고생, 우울이와 외톨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라며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
우울증과 외로움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이 우울과 외로움을 저는 우울이와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우울이와 외톨이는 저의 옆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부터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말이 없는 채 따돌림을 당하고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15살 때부터 약을 먹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부터 소녀지원과 활동을 시작하면서 약물도 바꾸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울이와 외톨이를 제 인생에서 떠나보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해본 방법은 술과 폭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오히려 해를 끼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해본 방법은 산책과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자 우울함이 더욱 줄어들었고 하루 일과를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먹고 과거의 약을 가복용하던 습관을 버렸더니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려 하며 약물 관리를 잘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저 자신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려 하고 하루를 생활하려 합니다.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감은 한순간뿐이니 다른 시간을 즐겁게 보내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다른 우울감이나 조울증 불안으로 고생하는 저와 같은 다른 당사자분들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지난 20년 동안 조현증 기분장애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요한빌리지 지정카페 로브리에서 일하면서는 너무 불편해서 한 가지 약점이 정도였죠. 제 고생 네임은 약간의 불안증 긴장형입니다. 이상하게 월요일만 되면 찾아오는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 연구하게 됐고 방법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좋은 것 같으면 실행에 옮겨보는 거였어요. 좋은 방법을 소개할게요. 저는 예전에 주말이 되면 늦잠을 정말 많이 잤어요. 그걸 즐겼죠. 너무 많이 자면 기운치 않은 느낌이 들곤 했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월요일엔 힘들어졌어요. 불안감은 항상 잠을 자야 사라졌죠. 근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주말에도 평일처럼 일어나 보니 거짓말처럼 월요일에 오는 불안감이 사라진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저는 이 방법을 찾을 때까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마다 고생했는데 불안감이 사라지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들이 부러웠는데 규칙적인 생활만 지키면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약 다른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이처럼 연구해서 잘 해결될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 값진 경험으로 인생에 새겨보자 합니다. 오래 기다리시던 2020 우당탕탕 정신고생대회 페스티벌 고생자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MC 문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생자랑대회 그럼 참가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모십니다. 기다림, 권성기, 기다림의 시간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 크나큰 축복입니다. 복잡한 사람의 세상에서 단 하나 고운 꿈이 존재한다는 것 어쩌면 크나큰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는 외로운 고독만이 자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 어쩌면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만 마음에 간절한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의 별명은 제가 마음의 신수라고 적어봤는데요. 마음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타입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통신표에는 말이 없고 얌전하다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맛, 단맛, 쓴맛, 신맛을 다 경험하면서 그동안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저는 저의 소중함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그 많은 고생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사시니까요. 아마 좋을 겁니다. 야, 더 페스티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자랑 대회 두 번째 참가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하청이와 고단이라는 아주 원수막이 산산세력에 입사해서 살아왔는데요. 20년 전부터 그렇게 함께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저 숫자 감각이 있거든요. 숫자? 7 있죠? 네. 7은 7번 이것장 커피 마시고요. 커피를 7잔 마신다고요. 커피를 7잔. 그리고 그리고 또 12 있죠? 네, 12. 12는 저 목욕할 때나 청소할 때 12번 반복해서 하거든요. 목욕과 청소를 12번 반복. 네. 그리고 또 20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저 이빨 닦을 때 20번 반복하고요. 이를 닦으실 때. 네, 그리고 뭐든지 뭐 공부할 때나 뭐 할 때나 40이 있거든요. 40번? 네, 그게 이번 한자 공부도 40일 안에 끝내기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거든요. 한자 공부를 40일 동안, 그럼 며칠 남으신 거예요? 내일 끝나요. 아, 내일 끝나, 내일 이제 드디어 40 내일 끝나니까. 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 한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네. 예를 들어서 목욕할 때요. 목욕할 때? 이렇게 다리부터 해갖고요. 네. 머리까지 이게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12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네. 그리고 또 다시 리피트. 야, 리피트. 예, 12번 리피트. 다시 12번 반복. 무한 리피트. 또 청소. 청소할 때도. 자, 여기 청소기가 있다. 얘들 여기 제한다고. 네. 예, 아유. 네. 아이고야. 한번 다 닦으면 그게 한 번이고요. 요거 한 번. 야, 여기를 전체를 다 닦으면 한 번이에요. 네. 한 번 닦으면. 12번 채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또 반복 가지고. 아, 계속해서? 네. 그러면 이걸 다 반복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안정이 되고요. 네. 보람감을 느껴요. 아, 보람감을 느끼신다. 야, 이거 제대로 된 고생 자랑입니다. 예,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시겠네요, 그나마.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죠. 지금. 유종의 미를. 유종의 미를. 그러면 마지막 12번 채워야 되니까 청소하시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참가자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신다. 이야. 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의 중개자 서광진입니다. 오, 빛의 중개자, 빛의 전사 서광진.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쟁의 신 태양신과 우리
지구를 기획하는 달 누나 사이에서 중재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가끔씩 달 누나와 태양형 때문에 피곤한 점이 있지만 달 누나와 태양형 때문에 재미있고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태양형하고 달 누나가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그러면 저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최고의 호위무사 태양형 나오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달 누나 나오세요. 달 누나 드레스가 굉장히 예쁘세요. 나는 얼굴이 예뻐서 모두가 다 잘 어울려. 동진아, 태양형 멋있어. 내가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줘. 태양형 달 누나 어떠세요? 하하, 결혼을 벌써 배웠냐? 결혼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 하하하. 달 누나 그 셋볼도 강렬 빼라고 하듯이 태양형 한번 만나보실 거죠? 그래, 그럼 한번 문화수다방에서 보자고 전해줘. 태양형 문화수다방은 광진구에 있어요. 그럼 나가볼까? 네, 끝내고 인사하겠습니다. 태양형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자, 고생자랑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나오세요. 여러분은 거북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느린 걸음 아니면 등껍질? 여기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언제 오시려나? 박수를 한번 더 주세요. 와, 오, 인간 거북이.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거북이 이모입니다. 못난이 거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어떤 고생을 자랑하실 겁니까?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환청이 들리고 핸디평 망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못난이 거북이라고 했는데, 네, 못난이 거북이는 왜 나온 거예요? 1988년에 아파서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3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비록 못난이 거북이로 안전하게 느리지만 안전하게 목표를 향해 작은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좌충우돌, 사면초가에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천천히 적응해가며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면서 튼튼한 거북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튼튼한 거북이. I wanna be live in the turtle, 헬스 터틀. 와, 헬스 터틀. 걷기 운동, 헬스 터틀. 굉장히 빨라요. 우와. 자, 계속 운동하시면서 헬스 터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빨라. 와, 빨라. 엄청 빨라요. 우와.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띠똥 대똥 띠똥 대똥 띠똥 대똥.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뚜기 선비 임종호입니다. 야, 우리 어쩐지 갓을 쓰고 계셔서 선배님이셨구나.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고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망상이 좀 있는데 옛날에는 강박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 망상이 남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앞뒤 해보면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 강박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강박은 이제 사라지셨네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오뚜기 선비예요, 선비. 예. 선비는 알겠는데 오뚜기가 붙어서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왜 오뚜기 선비라는 게 붙었습니까? 예,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대학도 졸업하고 건축기사 1급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도 근무했는데 건설회사가 또 해체돼서 여러 가지 직업을 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뚜기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자, 밀어도 제자리, 밀어도 제자리, 밀어도 제자리.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선배님, 네, 늘 우리 오뚜기 선배님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 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 쓰러지지 않아요. 자, 고생자랑대회 대망의 마지막 참가자 모십니다. 이야, 대단하신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송강복지센터 다니는 김덕수입니다. 우와. 아니, 장구도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도대체 어떤 고민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까, 고생을? 예, 시는 뜻 없는 한청이 들리는 것이 제 고생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지금은 그것이 이제 나에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옆에 선생님들이 도와줘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청을 더 이렇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나의 고생을 더 알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별명도 하나 있다던데. 애증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별명을. 아, 애증의 동반자? 예. 네, 그 한창의 애증을 같이 안고, 네, 이렇게 함께 간다. 그러면 애증의 동반자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오지 마라, 한창아, 오지 마라. 잊지 마라, 내 생각을 잊지 마라.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해서 고맙구나. 내 곁에 친구처럼 있어줘서 고맙구나. 아이시고! 자, 지금까지 고생자랑대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정신 고생대 우리도